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네. 이광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실 때도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부부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무덤덤해졌다고 해야 되나? 오랫동안 한 19년 정도 부부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네. 가장 좀 심각하게 느꼈던 점은 본인이 바깥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거. 아, 네. 네. 마치 진짜 무슨 혼자 있는 섬같이 되어 있거든요. 가족 외에는 모든 게 지금 다 단절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남편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본인은. 놀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일할 때도 계속 전화하는 걸 보면.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본인이 고립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간에 이혼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혼하기 전에도 그러면은 집 밖에 안 나갔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종종 한 주말에 가족끼리 나가고 했어요. 정말 돌아다니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집에 거의 오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결합하신 다음에 더 고립이 심해지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뭔가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약을 사러 나가는 것도 본인이 안 나가시잖아요. 편의점에 가는 것도 본인이 안 나가시죠. 남편은 왜 이렇게 괴롭혀요, 근데? 어릴 때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릴 때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게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남편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생물학적 아버지 같은 느낌. 그래서 남편한테 막 내가 괴롭히는 걸 남편이 받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보통 딸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자상하게 다 받아줬습니다. 쭈구리 빵댕이 형.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괴롭히거나 자꾸 전화하거나 하면은 훈육을 하겠죠. 혼을 내겠죠. 네, 저는 그런 혼도 안 받아봤으니까. 네. 그럼 남편이 혼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냥 귀엽게 봐줬어요. 그럼 좀 말이 안 맞잖아. 보통 아버지들 같은. 아버지들은 그렇게 다 받아주지 않아요. 본인이 남편한테 기대하는 거는 너무 이상화돼 있어요. 그런 아빠 없어요. 훈육이라는 걸 받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아버지. 훈육이란 걸 받지 못하지 않았어요, 본인? 아니요, 본인 지금 만약에 본인이 훈육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럼 나한테 와서도 남편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적절해요, 본인. 지금 저랑 대화에서는. 네. 집에서의 말투와 네. 지금 저랑 대화하는 말투가 완전 다르세요. 사오락했다고 심심해갖고 내 주디로 내가 칠게 내가 지가 인데 아이 치라고. 아, 그래요? 네. 사람들한테 대할 때는 되게 차분하고 네. 예의 바르고 심지어 되게 조신해 보이거든요. 아, 네. 네. 회피하는 것만 빼면 본인 지금 기본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성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어린 시절의 마음을 좀 탈피해야 돼요. 지금 꼭 보면 5살, 6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전 항상 어리고 싶어요. 전 항상 어리고 싶어요. 나이 먹는 것도 싫고. 그걸 바꿔야 된다고. 아, 그래요? 본인의 현실은 39의 김나온의 누군가의 아내이고 두 아들의 엄마이잖아요. 네. 아내와 엄마는 성인이에요. 아이가 아니라고. 맞아. 근데 자꾸 애처럼 굴면 어떡해. 그리고 본인이 애처럼 구는 거에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가져요. 근데 본인이 경험한 어른들은 아버지처럼 무책임하고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괴롭히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험한 시아버지죠. 네. 근데 시아버지 역시도 더 했어요. 더 했어요. 네. 시아버지 노다지 술 먹고 들어오시면은 잠 못 자게 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왜 일을 하는데. 날짜도 정확히 기억나요. 10월 5일? 갑자기 아버님이 욱혀가지고 그때 기억 지금 밟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니까 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라색 멍이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 시선으로 남편을 보고 있어요. 남편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요. 시대 식구들도 보는 거 같고 아빠도 보는 거. 그래서 괴로워요. 근데 남편은 시아버지나 아버지랑 비슷한 행동을 해요?
한 번씩 욱하면 폭력 성향이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아버님이랑 똑같은. 한 번씩 욱하면. 네. 항상은 아니네요, 그죠? 네. 주말에 쉴 땐 거의 잠만 잤거든요. 음.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주말에 잠만 자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시아버지나 아버지랑 조금이라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 붙여서 아버지,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네, 거기서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투사라 그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과 시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남편한테 던져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싫죠, 당연히. 근데 남편은 시아버지랑 아버지랑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보여요, 내가 볼 때. 근데 본인은 그걸 봐주지 않아. 뭐 복수심 뭐 그런 것도 있고. 중간중간 남편이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그랬죠. 남편을 살살살살 끌고가지고 시아버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투사적 동일시라고 표현해요.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는지 알아요? 그냥 제 자신을 막. 아니요. 남편하고 시아버지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 인생에서. 네. 아버님하고 저희 아빠하고 투영해서 남편을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집 밖에 나가는 거를 너무 두려워해서. 내가 어릴 때는 맨날 전날 집에 밖에 나갔는데 예.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집을 좀 장만하고 집을 장만하고 나서부터? 그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본가 동네이기 때문에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건가 싶어. 나가면 시아버지가 근처에 살아요? 5분 거리. 그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근데 트라우마라는 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그때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공포가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시아버지가 근처에 사는 게 집 밖에 나가는 거를 두렵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나요? 저 아버님이 사시는 그 동네 내거리 거기는 좀 가는 게 좀 싫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그게 쭉 오래 사셔가지고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많아요. 네. 그쪽은 정말 가기가 싫어. 딱 보면 알아보니까요. 그분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다 말하기 싫어요.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며느리였으니까 그냥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네. 이건 뭐랑 비슷해지냐면요. 심해지면 망상이에요. 네, 걱정이 되게. 그럼 본인이 끊어내야 돼요. 이미 본인은 시아버지나 아버지 영역에서 벗어났어. 자유로워졌어. 근데 본인이 계속 다시 세장으로 들어가. 네, 털어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런 거에도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맞는 약들이 있어요. 본인 정신과 진료를 혹시 지금 받고 있나요? 네. 진료는 본인이 가나요? 원래 그때는 제가 직접 가고 그랬는데요. 제가 사실은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을 봤거든요. 네. 네. 지금 약 본인하고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본인이 안 나가니까 본인이 진료를 가야죠. 본인 머리에서는 계속 남편을 시아버지로 바라보게 되는 생각들이 계속 끼어들어요. 근데 적어도 본인한테 맞는 약을 쓰게 되면 그런 필요하지 않은 생각들이 끼어드는 거를 줄일 수 있다고요. 물론 약이 다는 아니에요. 약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한테는 일정 부분 필요해요. 저에게 맞는 약을 찾아보려고요. 직접 정신의학과 약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찾아서 바꿔도 보고 했는데 본인이? 네, 직접?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요. 그래서 약이 산으로 갔구나. 그래요? 아니,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몰라요? 본인 진단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엔 제가 조울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의사쌤한테 물어보니까요. 저보고 경계선 성격장애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싫어. 찾아봤어요? 경계성 성격장애? 네. 어떻든가요? 본인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변덕 심하고 극과 극이고 뭐 반 이상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진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근데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만큼 증상이 아주 도드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 장애는 일반적인 다른 환경에서도 그 증상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아 그렇고. 근데 지금 나랑 이야기할 때는 본인 전혀 증상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본인은 누구랑 있을 때만 그러냐 하면은 남편과 관련된 일에만 그래요. 네, 그러면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것도 뭐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장애라고 할 정도로 그 증상이 아주 저명하지는 않아요. 아 다행이다. 일단 다행이다 싶었고요. 제가 경계성 성격 장애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했고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 물론 정신과적인 치료 좀 필요하긴 해요. 약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랑 시아버지를 동일시하지만 않아도 그런 행동은 상당 부분 줄어들 거예요. 아, 네. 근데 본인도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꽤 클 것 같아서요. 예, 엄청 커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본인이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예, 아버지처럼 그냥 애들한테 막 안 대하고 친구처럼 좀 대하기도 하고 일부러. 아이들이 아빠 편 안 들고 엄마 편 들잖아요. 그럼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나쁜지. 맞죠? 엄마지. 근데 제가 느끼기에 둘째가 엄마 편을 든 가장 큰 이유는 아빠가 너무 바빠요. 근데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혼자서 버는 게 좀 부족해가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거네요. 네. 희생하는 모습이나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가족들이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아휴, 그런 건 좀 짠하네요.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는데. 그 본인이 보면은 검사 아까 전에 한 거에서 인정 욕구가 거의 없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인정받는 걸 포기한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아내나 애들은 아빠 인정 안 해줄 테니까 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스스로가 원했던 건 그 누군가가 본인한테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인정해 주는 거를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기다렸겠죠. 아휴, 근데 보고 있으면 짠해. 근데 아마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아내한테도 도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2%, 10% 되면 예, 그런 것도 있고. 집에 가면 괴롭히니까. 아내 괴롭히고 잔소리도 하고 일부 잠들거나 그런 경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아내는 또 남편을 필요로 하거든요. 남편을 되게 좋아해. 보면 애교도 부리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아침에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만요. 그러면은 남편하고의 관계만 잘 풀리면 딴 사람으로 바뀌겠죠. 그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두 분만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이혼의 위기가 크지 않아요. 아마 시아버지한테 당한 것만 없었어도 두 분 그냥 같이 사셨을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네, 네, 맞아요. 그거는 극복해야 돼요. 네. 네. 시아버지 인형을 한 개 따로 삽시다. 네. 지금 본인 계속 때리고 있는 인형이 잠만 보잖아요. 네. 근데 잠만보를 계속 때리는 이유는 남편이 집에 와서 계속 잠만 자기 때문이잖아.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막 겹쳐 있고 네.
좀 괴물 같은 인형 하나 사서 걔를 때려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때리는 이 인형은 남편이 아니야. 시아버지야. 아, 네. 아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머리 안으로 구분하는 거라고. 아, 네. 좀 얼굴 표정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진짜.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우리 이참에 딸 하나나 아, 쓸데없어 하지만. 나처럼 도신하고 이쁘고. 찍어라, 빨리. 잠만 자. 적어. 애기는 내가 만질게. 안 되는 거 풀면 자꾸 그 난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한 줄 알았는데 근데 심각한 수준은 아닌가 봐. 내가 나를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분상분상 예민하게. 그게 예민하게 보이는 게 나를 잡으려 해서. 아, 니한테만 예민하고 니한테만 숨기려고 니한테만 극하는 거. 내 관련된 사람한테 맞긴 맞네. 어릴 때부터 내 관련된 사람한테 족치고. 관심 좀 달라고 나한테. 니는 안 물어볼 거 없나? 그 의사분도 나 경계선 성격장애 가깝다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보자고. 성격장애 그 경계선 그거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고 의사들은 버리는 거야 다들. 그래서 그래. 심한 건 아니고 맞지? 노력하면 돌아갈 수 있는 원래도.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구나.